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근막 통증 증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들어는 보셨나요? 누군 지금도 근막 통증 증후로 상당히 고통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느 분은 아직 근막 통증 증후의 병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근막 통증 증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과 어깨가 자주 뻐거나 결려서 혹시 무슨 큰 병이 오는 건 아닌가 해서 검사를 받아보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럴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군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 다른 말로는 근막 동통 증후군, 근근막 증후군, 근막통 증후군, 근막 통증, 근근막 통증 증후군, 이상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내 몸이 자꾸 뻐근하고 결려요. 당연히 혹시 큰 병은 아닌가? 혹시 암? 이런 거 아닌가 하면서 검사해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도 해보고 MRI 해보고 CT도 해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나요? 그런 현대적 최첨단 검사기기에서 이상무라고 하면 나는 안 아픈 게 맞나요? 거기엔 이상이 없지만 나는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엑스레이, MRI, CT가 앞선 진단 기구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MRI라는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엑스레이랑 CT로, CT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엑스레이로 진단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떤 더 발달된 진단 기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진단기구, 더 앞서 나온 진단기구는 근막 통증 증후군을 잡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경험하는 증후로 감기나 근육통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수십 번 이상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상당 기간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발전해 오랫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기도 한다. 지금 들으셨죠? 근막 통증은 그래요. 감기나 근육통처럼 가볍게 넘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가 지나치면서 수십 번 이상 경험하기도 하고 수개월에 수년에 걸쳐서 상당 기간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세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심하면 콕콕콕 찌는 자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부위가 서늘하거나 화끈거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계속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돼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미치죠, 진짜. 사람 미쳐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는 없다고 하면 진짜 더 황당할 겁니다. 뭔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무르거나 스트레칭, 물리치료 기구 등을 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근본 증상에는 별 차도가 없는 증후로 무엇보다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오십견이나 어깨 석회성 건염처럼 참을 수 없는 극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따끔거림 등의 참을 만한 짜증나는 통증을 유발한 이상 통증 증후군이다. 일부에서는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째는 듯한 혹은 타는 것 같은 화끈거림, 서늘한 시린 느낌 혹은 뭔가 이물질이 들어온 듯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목덜미에 근육통이, 근막 통증이 있다고 할게요. 그 부위를 도려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이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수개월, 수년에 걸쳐 해보세요. 사람 미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이상무. 참 사람 더 미칩니다. 마치 꾀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처음부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보다는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해서 근육통처럼 나타나지만 적극적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회에서 수십 번씩 통증이 나타나서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게 된다.
통증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참을 만한 이상 통증으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다 보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통증 그 자체에 집중하게 돼서 상당한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근막 통증 증후는요,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살다 보면 뭐 무릎팍을 깨거나 아니 어디 부딪히거나 해서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아니에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처럼 근육통과 비스무리해요. 그런 거에 내가 아무리 어떤 나 나름의 처방을 하거나 대응을 하면 할수록 점점 심해지니까 점점 사람이 혼란스러운 그런 병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목과 어깨 일자목이나 목 디스크 아닌 원인 모를 담이나 근육통이 자주 생긴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이다. 일반적인 담이나 근육통은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으로 좋아지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일자목, 거북목 등으로 인한 불편은 아닌지 혹은 일자목, 거북목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 보다 세심한 진료가 필요하다. 근육통 알아보셨죠? 근육통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하루 이틀 2, 3일, 3, 4일 지나면 나아요. 근막 통증 증후는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요. 대개는 처음에는 목과 목덜미에 시작하다가 날개축지, 날개뼈, 허리, 엉덩이, 흉쇄유돌근, 쇄골, 겨드랑이, 뭐 배주위, 서해부, 그리고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몸 전체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기전이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외부적으로는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상화된 잘못된 자세가 주 원인이고 거기에 과로, 과음, 불면, 외상,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등이 더해지면서 증상이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 지나친 자기 통제나 자기 절제, 자기 억제,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 과도한 긴장, 내성적인 성격, 지나친 자기 강박이나 몰두, 집요하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 업무 지향적인 성격의 경우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면서 근막 통증이 생기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근막 통증 증후는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이 있지만 내부적 요인으로 스트레스 요인이라든가 과도한 긴장, 내성적인 성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더욱더 발전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업군으로는 콜센터 상담원, 용접, 도장, 조립 라인과 같은 반복적인 직업군,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일하는 미싱, 봉제, 수선, 뜨개질 관련 종사자와 같이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쉽다. 또한 야간 작업자, 낮과 밤의 생활 리듬이 자꾸 바뀌는 경비원, 조종사, 스튜어디스, 입원실 간호사와 같은 특수직 종사자들도 생길 수 있다. 영화관, 연극관, 야구장, 축구장 등의 관람이나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할 때는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경우 증상을 발전시켜 줄 수 있어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통증이란 말이 병명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픈 통증이라기보다는 뻐근함, 결림, 저림, 당김 등의 참을 만한 이상 통증을 유발한다. 그 외에 머리, 얼굴, 사각근, 흉쇄유돌근, 가슴, 명치, 겨드랑이, 날개축지, 날개뼈, 허리, 엉덩이 등에 발생하기도 한다. 드물게는 귓속, 입안, 눈이나 사타구니 주위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막 통증 증후는 목과 목덜미에 시작하는 경우에 많아요. 꼭 그렇지만 않은데 그러면서 새끼를 친다고 할까요? 자꾸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몸 전체에 퍼져나가. 그래서 자기에서 막 주무르고 뭔가 하고 자기만의 확인법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러한 행동이 들어왔을 때 잠깐만 좋아지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근육통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상이 심한 건 아니다. 처음에는 가끔 한 번씩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여기서 더 발전하면 하루에도 수시로 발생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준다.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로 어깨 한의원을 내원하는 사람들의 통증 연속 기간을 물어보면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된 사람들 흔하게 볼 수 있다. 목과 목덜미에 근막 통증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보통 여기서 3년 이상 정도 진행이 되면 날개 축지나 날개뼈로 와요. 보통 이제 한쪽으로 많이 오는 편이고요. 양쪽 날개 축지나 날개뼈까지 오게 되면 보통 한 5년 이상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 오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 밖의 요인들,
말씀드렸죠. 자세라든가 과음, 과로, 스트레스, 불면, 술 이런 것들이 해지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만 만성화되는 일이 흔하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을 하고 난 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하고 나서 과음한 다음날 눈이나 비 오기 전날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에는 2, 3일 정도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 통증 부위를 누르지 않아도 아프거나 독특한 형태의 통증이나 자율신경 증상 등이 생길 수 있으며 단단한 소결절, 예민한 앞통점, 운동 범위가 제한되며 앞통식 관련통이 생긴다. 증상이 발전하면 탈모, 피로감과 소화장애, 두통이나 편두통, 눈초이나 눈피로, 수면장애,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 이명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상 통증 외에 수면장애를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근막 통증 중은요, 근막 통증과 근육통과 비슷하면서도 뭐 탈모, 피로감, 소화장애, 두통, 편두통, 눈치월, 눈피로 이런 등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진짜 나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국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중요한 게 뭐다? 근막 통증. 일시적으로는 불면, 과음, 과로, 스트레스, 굳은 날씨,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 일어나서 2, 3일 정도 경과가 나빠질 수 있지만 대개는 얼마 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편인데 이때 불필요한 자극 등을 하게 되면 증상은 더욱 심해지는 편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근막 통증 증후는 처음엔 목과 목덜미 하다 자꾸 퍼져나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 특히 오래된 환자분들은 자기만의 확인법에는 자기만의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은 근막에 대한 또 다른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근막 통증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막 통증 증후군을 자극하지 말라는 꼭 주문을 꼭 합니다. CT, MRI 등의 각종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사의 문진이나 초진, 병력 청취, 연관통 등을 통해서 확진하게 신내림, 신경과민이나 예민 등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며 일부에선 꾀병으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자, 봐보세요. 팔이 부러졌어요. 기부스를 하잖아요. 다쳤어요. 껍질이 까져 피라도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니까 겉은 멀쩡하니까 검사했더니 MRI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 주위에서 인정을 해줘. 근데 난 아픈데 난 불편한데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 CT, MRI 멀쩡하대요. 그럼 난 안 아픈 건가요? 이래서 꾀병을 오해받기도 하는 게 사람들이 심할 때는 막 우울증도 빠지고 하는 게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는 분이랑 빨리 초기에 잡을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어깨 안염원에서는 자세 및 생활습관 교정, 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는 침이나 도침, 국소적인 염증을 치료한 봉약침, 근막에 빠른 정상을 도와주는 치료 한약, 통증을 줄여주고 가동부위 제한의 회복을 도와 관절 기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도인 운동요법,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교정 치료한 경근 이완 추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돕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목 디스크와 간별이 필요한 증후군인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